예, 안녕하세요. 중판 대표입니다. 좀 아까 제가 월드타워 쪽 짧게 한 5분짜리 영상 찍으면서 세팅을 해놨는데, 뭐 제가 바빠서 뭐 실무적인 것들은 앞으로 이제 물류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조금 더 드릴 생각입니다. 예, 근데 제가 좀 시간이 좀 나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좀 뭐 어차피 이거 뭐 마이크하고 다 안 쓰던 카메라 다시 꺼내놔서 예, 영상을 찍으면서 힘들어하실 사장님들한테 조금 뭐 제 하나의 좀 조언을 좀 드리고자 예, 다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뭐 제가 이제 교육할 때 쓰는 526페이지짜리 매뉴얼 자료입니다. 예, 매뉴얼 자료 중에 앞에 부분이 상당히 많이 그 정신교육 쪽에 활용가 되어 있습니다. 예, 정신교육에 활용을 한다는 소리는 이 정신이 바로 서지 않으면요 어떤 구매된 강의를 들어도 똑같이 옛날로 돌아가실 수밖에 없어요. 옛날의 삶으로.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백종원 대표의 그 홍제동 간 백종원 대표가 이제 그 수많은 골목식당 찍으면서 굉장히 많은 조언과 충고 또 레시피 제공 뭐 이런 것들을 해드렸습니다. 예. 자, 그 홍제동 간짜탁집을 보면은 예, 거기에도 또 내용이 나와 있어서 제가 그걸 갖고 예, 한 편에 모든 걸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한 편만 갖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려요. 왜냐면 중판 대표인 제가 뭐 그렇게 잘났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겪었었던 거, 어려웠었던 거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전달 드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저보다도 오히려 더 크게 성공하신 예, 그런 백종원 대표가 하는 말들을 조금 더 이렇게 전달을 드리면 사장님들한테 조금 더 예, 가슴에 와닿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좀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백종원 대표의 골목식당은 유튜버에서 홍제동 감자탕 집이라고 치면은 나오니까 한번 전편 영상들을 예, 나중에 예, 한번 보시고요. 위기가 기회라는 말은 많이 들으셨을 건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그래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장님들이 힘들어 하시는 거는 맞죠. 예. 근데 구매 대행 업자들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저 1월달, 2월달만 해도요. 저 망하는 줄 알았어요. 아, 이렇게 또 망하는구나. 변수가 또 생긴 거죠. 왜? 코로나가 중국에서 발생이 되면서 중국 내 물류 이동이 전면 차단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망하는구나. 배대지도 못하는구나. 어떡하지? 직원들 저도 급여 다 나가야 되니까요. 중국 직원들 지금 한 10명 되거든요. 근데 그 직원들 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저는 똑같이 돈이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물량 구매 대행 하시는 사업자분들도 힘드시고 근데 중국이 코로나를 바로잡고 한국도 어느 정도 이제 일상화가 돼가다 보니까 한국이 좀 어느 정도 일상화되기 전에 일단 이제 그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는 온라인 비대면 쇼핑몰 쪽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뉴스로. 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한 3월부턴가부터 조금 조금씩 온라인 쪽으로 해서 우리 구매 대행 사업자분들, 제가 이제 강의 드렸었던 사업자분들, 그 다음에 또 아니면은 중판을 이용하시는 사업자분들의 그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중국 쪽도 물류가 정상화되면서 원활하게 지금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2월 달보다 지금 출고 건수가 2배 가까이 성장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예, 그 덕분에 제가 지금 몇 달 동안 유튜브 영상을 못 찍을 정도로 바빠진 것도 사실이고요. 즉 위기였지만 기회로 바뀐 거죠. 예, 그거 명심해 두시고요. 지금은 위기가 아니라 사장님들한테 구매 대행 업자는 기회예요, 기회. 예, 진출하셔갖고 이 유튜브 영상 제가 보지 말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죠. 예, 유튜브 영상 보실 시간에 내 물건 직구라도 한번 더 해보시고 빨리빨리 이 업을 갖고 돈을 벌고 싶으면 예, 빨리 자기 물건 사보시고 또 구매 대행업 진출해보시고 예, 스마트 스토어 개설하시고 물건 올리시고 빨리빨리 하시는 게 중요해요. 실천이 중요한 거지 강의는 아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자,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하는 말씀을 다 듣고 나면은 전부 다 서울대 가나요? 아니에요. 모든 구매 대행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성공하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들이죠. 그건 정신이 바로 서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예. 정신력 똑바로 하고 집중력 키워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열심히 따라하고 학원도 열심히 가고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서울대를 가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은 똑같이 제공을 하죠. 잘 보세요. 골목 식당에 백종원 대표가 수많은 그 촬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
그 영세 상인들을 만났습니까? 이 상인들은요, 제가 생각해서는 저렇게 백종원 대표가 조언하고 방송에 출연하는 건요, 제가 느낄 때는 매일 제가 그 집사람한테도 그래요. 저거는 정말 자기 일생일대에 정말 3번 중에 한 번, 내가 성공할 수 있는 3번의 기회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번일 수 있는데 저거를 왜 저렇게 놓치는지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었던 안 들었던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한 기회인데, 그러면 골목 식당에 출연했었던 영세 상인들, 저 식당 점포들이 전부 다 백종원 대표의 조언을 받고 레시피를 받아서 다 크게 성공했나요? 아니죠. 저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대로 돌아간 사람이 80%라고 합니다. 예, 다 그냥 이전 삶으로 또 돌아간 거예요. 돈가스집 포방터처럼 자기와의 철저한 약속, 백 대표와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은 지금 크게 성공 가도를 가죠. 예. 그러지 않고 이제 몇몇 사업자들은, 상인들은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충실히 백종원 대표의 말을 듣고 또 방송에 나간 대로 그 음식 레시피대로 변화 없이 꾸준히 연구하고, 공부해서 조금 더 나은 음식들을 만들면서 성장을 하고 계시죠. 예. 그게 이제 이 골목 식당의 취지인데, 몇몇이 아니라 그 중간 점검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골목 식당에서 중간 점검 나간 거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옛날 팔던 대로 그냥 레시피대로 옛날 그냥 팔던 대로 만들고, 맛은 옛날 뭐 똑같아지고 더 맛없어지고, 이래서 욕먹고 SNS에 백종원 대표가 준 레시피가 이거냐? 절대 백종원 대표는 그렇게 안 가르쳐줬는데,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요거 하나 차이임에도 그 맛이 달라지는 것들을 지키지, 조금 내가 편하려고 지키지 않아서, 맛이 변해서, 그렇게 원래대로 돌아가고, 그럼 본인이 어느 순간인가 돈이 막 이렇게 버는 걸 느꼈을 거예요. 골목장 출연해서 방송 타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욕심이 이 정도 돈을 벌면요, 나태해지기 시작하거나 딴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고 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편하게 이렇게 들어가서 쭉 나락으로 또 떨어지는 게 우리네 삶이에요. 유지해야 되는데, 그 삶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영상 보시면요, 이 출연자도 똑같아요. 굉장히 무기력하고 나태해져 있습니다. 근데 백종원 대표가 와서 아무리 여기다가는 레시피니 뭐니 교육을, 구매대행 입장에서는 교육을 이런 분들한테 아무리 해봐야 똑같아요. 결론은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종원 대표도 그걸 아니까 우선은 바꾸죠. 삶을 바꾸죠. 정신을 바꾸죠. 내가 이 감자탕집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정신교육을 30분 동안 하는 거고요. 이거 틀린 말 아니에요. 저도 이 애착과 오기라는 말 좋아하는데, 제가 구매대행 처음 했을 때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 나왔었던 몇 마디가, 그 몇몇 고객 중에 하나가 2,000원도 안 되는 그 귀걸이 짝재기로 온 것 때문에 1시간 동안 톡을 하면서 정말 눈물 찔찔 짜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회의감이 들었을 때 그걸 견디고 이겨내고, 나는 어쨌든 간에 이걸로 성공할 수밖에 없어라는 각오를 갖고 오기를 갖고 손님을 대하고 이겨냈더니만 어느 정도 제가 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저도 크게 변화를 했습니다. 그게 뭐 제가 교육 영상 중에, 이 영상에도 있어요. 여기도 써놓은 거. 저도 한때 잘 나가던 IT 업계에 있었고요. 호화스러운 생활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쌓아왔었던 게, 그렇게 일을 진짜 낙담했었어요. 정말 낙담하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 굴뚝같이 들었었고요. 힘들어서. 근데 그걸 이겨내고 내 이 구매대행업에 대한 애정이 생기고 고객에 대한, 애정을 갖고 일을 하다 보니까 쉼없이 그렇게 달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좀 뭐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그런 게 된 거고, 그때 마인드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잘 나가던 IT 업계에 이사님 소리 들었었던 제가 그게 아니고요. 그냥 장사꾼이 된 겁니다. 지금 사장님들이 무엇을 하셨었던, 이전에 대기업에 다니셨었던, 뭐 다른 업무를 하셨었던, 그게 지금 현실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사장님들은 구매대행업에 들어오시는 순간 장사꾼이에요. 철저한 장사꾼.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아기 맡겨놓고 일할 정도로 처절하게 사셔야 돼요. 그게 그렇게 해야만 구매대행업에서도 성공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백종원 대표가 정신을 개조하기 위해서 마장동에 매일 새벽같이 가서 뼈다귀 사다가 뭐 다른 레시피를 하나 만들려고 그러죠. 감자탕도 아니야. 그 뜻을 이해를 못했죠. 그 뜻을 이해 못하고 처음에는 이제 반기를 들고 안 갔어요. 시켰는데도. 그러다가 이제 변화를 하죠. 본인이 변화해서 마장동 가서 인증샷도 막 보내요. 그래서 뭐 찍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구매대행도 똑같아요, 사장님들. 별거 아닙니다. 출연자가 변화합니다. 사장님들이 지금 변화하셔야 돼요. 사장님들이. 마장동 사장님과 친해져서 당연히 친해지겠죠. 왜? 매일 마장동에 가서 내가 사는 고깃집 사장님도 하고 이야기를 하겠죠. 무슨 이야기? 오늘 고기 좋은 거 나왔어요? 좋은 거 나왔어요. 매일 사가니까 가격을 어떻게 줄 거야? 싸게 주겠죠. 싸게 줘요. 그렇게 갖고 온 고기를 백종원 대표가 가르쳐주는 레시피대로 내가 성실하게 내가 다 다듬고 나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구매대행도 똑같아요. 내가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저 혼자 1인 사업자잖아요. 직원 두는 거는 구매대행 사업자 직원 두는 거는 이제 폭풍 성장을 했을 때 얘기고, 대다수 1인 사업자가 한 달에 순이익 2천만 원 남기려고 그러면 1인 사업자 갖고 가능하거든요. 자, 혼자 하시는 거예요. 의지와 성실함을 갖고.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저는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계속 저는 바꿔요. 저는 사무실을 열어놓고 오늘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조금이라도 쉬는 적이 없이 블로그를 쓰든 뭐라든 계속 뭘 했습니다. 물건이 안 팔릴 때는 그렇게 했어요. 자, 똑같아요. 마장동사 여러분들 뭐 최저가 찾는 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거 별거 없어요. 최저가 찾는 법. 내가 주력 상품이 생기면요, 그 판매자랑 친해질 수밖에 없어. 왜? 맨날 그 판매자 물건을 사야 되니까. 그러면 저희 중판 제가 교육했었던 가족분들이나 저희 사관학생 학생들이나 이제 주력 상품 찾아갖고 나갈 때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코로나 사태 터졌을 때 중국 판매자가 한국은 막 퍼져서 번져나가고 중국이 진정되니까 그 중국 판매자가 야, 너 마스크 필요 없니? 내가 마스크 보내줄게. 마스크도 받고 그랬어요. 친구가 된 거죠. 친구가. 그게 최저가예요. 그러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는 거에 주력 상품을 찾아서 그 주력 상품을 내가 몇 번 주문하다 보면은 이제 친구 되는 방법은 또 따로 있습니다. 강의 내용 중에 그게 있긴 하지만, 그 판매자와 친해지게 되면은 그 판매자가 어떻게 사람인 이상 내가 얘 단골 고객이니까 싸게 줄 수밖에 없잖아요. 좋은 제품 보내줄 거고, 문제 생기면 AS 다 해주고, 내가 보낸 게 만약에 파손됐다 그러면 다시 하나 더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미지 검색을 하거나 1688 검색을 해서 나오는 표기되는 가격이 아니에요. 거기보다 훨씬 더 내려간 가격입니다. 제가 영상 중에도 보여드리지만은 아무리 찾아도 제가 하는 주력 제품을 찾으라 그러면요, 아무리 찾아도 제가 받는 가격을 못 찾아요. 1688이든 타오바오든 중국의 모든 사이트를 다녀도. 왜? 저는 주문을 딱 해놓고 판매자가 가격을 바꿔주거든요. 300위안 이상을 싸게 바꿔줘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반인들이 찾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지금 최저가를 찾는다고 남들 스마트 스토어에 올라와 있는 거 이미지 검색을 해갖고 도대체 어떻게 팔지? 걔가 만약에 주력이었다 그러면 걔는 판매자랑 친구인 거예요. 리뷰가 대여섯 개 달려있다 그러면 벌써 그 제품을 파는 중국 판매자랑 이 한국의 판매자랑은 서로 친구 관계가 되어 있고 어떤 그 관시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을 많이 할인해서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최저가가 되는 거예요. 마장독집 가서 고기 싸게 사는 거 이거 다르지 않아요? 사장님들 부지런히 판매자 찾고 한두 개 물건 나갔을 때 판매자하고 친해지려고 하고, 그럼 판매자하고 친해지면 가격을 더 싸게 받을 거고, 더 싸게 받은 가격을 스마트 스토어에 더 낮춰서 가격을 올려서 한국 판매자들하고 경쟁을 이루고, 그렇게 의지하고 성실함을 갖고 꾸준히 발굴하고 소싱하고 찾아내고 해서 스마트 스토어를 키워나가시는 겁니다. 그게 최저가인 거예요. 홍제동 감자탕 집에 이 마장동 가서 고개 떼서 파는 거, 내가 손질해서 파는 거랑 다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매일 마장동 사장 만나면 친구가 되는 거고요. 매일 내가 판매자랑 친해지면 대화하면 그게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한테 좋은 물건 보내주고 가격도 많이 싸게 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 판매자들이 중국 판매자와
형성이 되면요, 그게 매출로 보답이 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또 주의하실 게 있죠. 그렇다 보면은 리뷰도 많이 달리고 내 물건이 폭발적으로 팔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배를 내밀어요, 사장님들이. 저도 한때 그랬었으니까요. 예. 한 달에 뭐 한 2천만 원 수익 남기면요, 뭐 이렇게 살면은 뭐 해피할 것 같아 인생. 뭐 지금도 뭐 작지 않은 금액의 수익을 내고는 있지만 지금도 똑같이 옛날하고 삶은 변화되지 않게 저는 살고 있습니다. 예. 이유는 제가 한순간 배가 불러서 옛날처럼 돌아가 버리면, 고객 무시하고 싼 거 주문하는 고객 무시하고 이래 버리면요, 예전의 삶으로 저는 돌아가고 말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절대 살지 않으려고, 돈을 많이 벌던 적게 벌던 제 삶은 똑같아요. 근데 대다수 사장님들은 한순간에 이 물량이 폭발해 갖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그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직원 하나 쓸까? 내가 이제 갑이니까 뭐 배대지 좀 가격 좀 싼데 한번 후려쳐 볼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 영원하지 않아요, 사장님들. 반드시 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대비? 내가 팔고 있는 걸요, 다른 판매자들 100% 쫓아옵니다. 그 사람들 제가 강의 드린 것처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판매자가 아닌 다른 판매자들 어쨌든 간에 관시를 통해서라도 어쨌든 간에 가격 경쟁력을 갖고 사장님들한테 달려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장님들이 1000개, 2000개 팔아갖고 한 개 팔 때마다 만원, 2만원씩 남았었던 상품이라 그러면, 그렇게 경쟁이 붙으면 1000원, 2000원 남는 걸로 추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때 배불렀고 또 다른 주력 상품을 찾아야 되는 그런 현실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장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주력 상품을 찾는 노력, 소싱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잘 나가는 제품이 제 평생을 보장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단시간에 나에 대한 행복감만 줄 뿐이에요. 그건 바로 떨어집니다. 바로. 예. 제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경험들 한번 해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부르고 자신감, 그 행복감을 느끼는 건 좋지만 언제나 내일을 대비하지 않으시면 사장님들 절대 이 업계에서 살아남으실 수 없어요. 오늘의 주력 상품은요, 내일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마스크 언제 코로나 터졌을 때 저희 배대지 통해서, 중판 배대지 통해서 엄청나게 물량 나갔습니다. 제가 풀기도 했고. 왜? 한국에 없으니까 통제했어요. 그거 막 그 통제되는, 중국에서 통제를 해버렸습니다. 지금 못 나갑니다. 그렇게 통제되는 순간 이 물량 어떻게 했어요? 온갖 다 반품하시고, 예. 한순간에 그 스마트 스토어에서 그렇게 잘 나가던 거. 채운 게 하셨었던 사장님들 채운 게 없어갖고요. 한때 풀렸을 때 주문하셔갖고 막 초보 사업자분인데 뭐 이렇게 되면 떼돈 버는 거 아니야. 하루에 100개, 200개씩 나갔으니까요. 근데 막았어요. 중국에서 채운 게도 못 나가게. 그러면서 들어온 거 전부 다 반품, 중국 내에서 반품 처리하는 사태, 한국에서도 한 뭐 몇백 건 이상의 반품 처리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내가 물건 잘 팔는다고 절대 자만하지 마십시오. 예,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그거 한때예요. 언제나 내일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정말 많은 판매자들이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상품을 눈독 들이고 보고 있어요. 또 쫓아올 겁니다. 또 가격 경쟁력 갖고 붙을 거예요. 그 사람들도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판매자들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내 거 영원하지 않아요.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사장님들은 절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주세요를 강의 드리는 이유는, 사주세요는 내가 모아놓은 고객이 있으면 나만의 플랫폼이잖아요. 내 고객이 있으면은 이 고객들은 저를, 물론 떠나도 가는 고객들도 있겠지만 크게 배신하지 않고 꾸준히 저한테 물건 주문하시거든요. 일정 비율을 갖고 있어요, 저는. 예. 스마트 스토어 쪽이나 이런 쪽에서 물건, 그러니까 어때요 쪽으로 물건이 안 나가도 사주세요로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저는 됩니다. 왜? 제가 모아놓은 고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스마트 스토어는 뜨내기잖아요. 이 사람 들어왔다. 오픈마켓은 뜨내기야. 저 사람 들어왔다가 한 번 주문하고 이 사람은 내 고객이 안 되고, 다 놓치는 뜨내기 고객들이잖아요. 그 뜨내기 고객들 중에 한 번 내 물건이 잘 나간다고 해서 배부르면요,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예, 홍제동 감자탕집 보면서 정신 한번 바로 잡아 보시고요. 예, 실천해 보시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실천을 하셨는데 대박이 나서 내 물건 정말 잘 나갈 때 절대 자만하지 말라는 거. 그때 한순간이라는 거. 곧 그거 경쟁 붙을 거고 곧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품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도 내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구매대행 업자가 오늘의 삶만 사는 게 아니라 내일의 삶을 위해서
소싱을 게을리하지 말고 주력 상품 찾고 판매자랑 대화하는 거를 무서워하지 않고 그렇게 꼭 내일을 준비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장황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열심히 노력들 하시고요. 위기가 기회로 왔고요. 많은 판매자분들 또 제 교육생분들도 많이 지금 성과가 좋게 나와서 저 또한 너무너무 기쁩니다. 네, 화이팅들 하시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